주말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왔죠. 그리고 한파주의보도 내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더 이제 춥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킨 이유는 아무런 해결책이 이제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시점인 전세 사고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 이렇게 다 담을 수가 있는 영상은 아니라서요.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계속해서 이제 공부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이 영상을 왜 찍으려고 이제 생각을 했냐면요. 계기가 있어요. 저는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지식 같은 것들로 형제에게 도움이 이제 된다라는 것들을 살면서 이제 계속해서 느껴왔어요. 그러면 이 형제분이 없으신 분들이 외동, 이런 분들이 이제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면은 형제가 있어도 잘 이런 지식 같은 것들을 잘 모르면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없고 힘들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동인 지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듣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어쨌든 예방과 뭐 해결과 도움 밖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제 좀 도와드리는 영상을 좀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소통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요렇게 해서 우리가 전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공부해 나가는 같이 이제 공부해 나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제가 전참시를 봤습니다. 덱스 씨가 이제 전세 사기 난 걸로 이제 좀 공론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 전참시에서도 전세 사고 관련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이제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한편으로 요 전세 사기에 대해서 다 알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다고 봐요. 일단은 그냥 편하게 같이 얘기하는 시간으로 삼고 진짜 공부하는 시간으로 좀 삼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지금 전세 금액이 뭐 옛날에는 진짜 막 5, 6천 막 이랬었지만 2억, 2억 7천, 3억, 3억 5천, 4억대, 뭐 7억대까지도 계속해서 쭉 전세 사기가 납니다. 또 이제 3억 중반 이상으로 넘어가는 이런 전세들 있죠. 고액의 전세, 이런 것들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보고 좀 이제 조금 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런 선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이대는 대학생만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직장인, 초년생만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혼부부만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장년층도 당하셨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이는 전세 사기랑 관련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전세를 얻은 분들이 전세 사기 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사기 맞을 확률이 있는 거라고요. 전세집 계약한 순간부터. 자기께 이제 매수해서 이제 매매로 있는 분도 만약에 한 채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분도 자기 전세를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세를 주고. 그러면 이 전세집이 발생을 하는 거는 1주택이 있든 2주택이 있든 전세를 얻는 순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령대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그리고 있어도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는 거고요. 비싼 전세를 얻어가지고 전세 사기 맞을 수가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돈이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지식이 더 더해지고 연륜이 더 더해지면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있기는 중장년층이 좀 피할 수 있는 확률은 좀 있어요.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가 이제 뭐 한 60대? 70대 이렇게 됐다고 치면 요분들은 옛날부터 집을 우리 아기 때부터 키워오면서 진짜 뭐 업고 다니고 뭐 안고 다니고 하면서 진짜 들쳐매고 업고 이러면서 진짜 막 계단 위로 올라가면 조금 더 싸고 막 이런 그 옛날에는 어쨌든 남의 세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확률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잘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렇게 애기 들쳐매고 업고 하면서 우리를 키우려고 방을 막 얻으러 다니고 주인들한테 막 사정사정 하면서 어떻게든 돈 깎아서 들어가 보겠다고 그렇게 했었던 시절들을 몇십 년 동안 겪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40대 치면 40년을 그렇게 엄마 아버지는 사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뭐 20대, 30대, 뭐 40대, 50대, 60대 막 많이 있을 거예요. 제 채널을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주제로 하니까 본인이 20대면은 엄마 아버지가 20년 이상을 그렇게 해서 집을 구해보셨을 거고 매수해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집을 구하러 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전세 사기 같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옛날에 그 돈이 그러니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한두 푼 아니지만 어쨌든 옛날에 그 돈을 없어가지고 사글세 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여인숙에서 막 달빵도 끊어보고 막 이런 분들도 진짜 있어요. 제 친구들 부모님 중에서는. 중장년층이 그래도 조금 이제 전세 사기를 덜 이제 맞을 수 있는 이유는 옛날에 이렇게 집을 많이 이사 다니고 돈이 없어서 힘들었기 때문에 주인이 계속 바뀌고 막 이사 다니고 조금 더 싼 집으로 가고 막 주인이 돈을 떼먹을까봐 또 왜냐면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30대면 30년을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30년 동안 이사 다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30년 이상을 한번 30대 전후로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다 맞을 수가 있어요. 나이대 상관없이 그냥 전세를 얻는 사람이기만 하면 사기를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확률이 생긴다고요. 다 맞는다는 게 아니라. 법제도 자체가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못 같은 법이거든요. 30년 정도를 엄마 아빠가 집을 구하고 다녔다 그러면 사기 맞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를 안 맞으려고 옛날부터도 이런 게 있었어요. 사기당하고 주인이 막 뭐 훔쳐가지고 다 날라버리고 그 월세나 전세 사는 그 예전에는 이렇게 마당이 있고 이렇게 여기 방 여기 주인집 막 이렇게 돼가지고 화장실 하나 같이 쓰고 주인이 한나라씩 갑자기 얘네 그 새 사는 사람들 짐까지 다 훔쳐가지고 여기 막 빈집이고 이럴 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밤에 자고 있을 때 이럴 때 살짝 뭐 하나 훔쳐가지고 야반 도주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옛날 일 같죠. 저 어렸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쨌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대 분이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30년 넘게 여러분들 키우면서 막 이사 다니고 보증금 안 떼기 위해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부동산에 물어보고 주변에 물어보고 해가지고 사기도 조금씩 맞으면서 해서 이사 다니고 이 매매 한 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지혜가 있다 보니까 중장년층 엄마 아빠 나이는 그래도 전세 사기 같은 거를 조금 덜 맞아요. 근데 그 옛날에 정보가 없잖아요. 네이버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검색 포털이. 옛날에 인터넷도 없을 텐데 컴퓨터도 예전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핸드폰도 어릴 때 없었단 말이에요. 삐삐 치던 시절인데 부모님들은 뭘 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름아름 해가지고 수소문 해가지고 막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없잖아요. 정보 없어요. 뭐 부동산도 뭐 지금처럼 뭐 더 전문적이고 그러지가 않았어요. 옛날에 부동산이라는 데는요, 쌀집 아저씨가 운영을 했었어요. 너무 웃기죠. 제가 지금 뭐 고리짝적 시절 얘기하는 것 같고. 슈퍼마켓 있죠, 여러분. 이런 데서 운영하고 그랬었어요. 부동산을. 너무 웃기죠. 쌀집, 뭐 슈퍼 이게 웬 말이냐 하시겠지만 진짜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요, 예전에 없었거든요. 부동산 거래를 이런 데서 했었다고요. 슈퍼나 쌀집. 이런 데서 쌀집 아저씨가 부동산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생긴 이후로는 이렇게 쌀가게에서 운영하던 부동산 하시던 분들한테 거래할 수 있게끔 자격을 나라에서 인정을 좀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 시기는 시대에서 사기 안 맞기 위해서 우리가 집어들 때 주인한테 이 돈이 넘어가잖아요. 돈을 주잖아요, 우리가. 이 돈을. 넘어가는 돈 모두가 이 사기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무조건 확률이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따분하다고 생각하면은 안 좋은 게, 요걸 알아야 되게 잘 피할 수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기반,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일 다니는 게 너무 빡세고, 뭐 이게 배불러서 그렇다, 뭐 부모님들은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어째 죄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나태해서 문제다, 뭐 요즘에 MZ가 뭐 잘못됐다, 애들 뭐 비난하는 게 진짜 뭐 적정하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다 사회적인 그 흐름에 맞춰서 이 사람이 좀 변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요 하찮아 보이는 얘기를 알아야, 요 기반이 쌓여야 사기를 피해갈 수 있다니까요. 부동산이 없고 쌀가게가 부동산이던 시절, 이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건강하고 장성하게 잘 키워줄 수 있었을까요? 그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이런 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막 진짜 막 보증금 막, 전세 보증금 막 이랬던 시절도 있었죠. 전세 보증금 막 1,500 막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거기 서장훈 씨랑 이수근 씨 나온, 거기서도 전세 사기 맞으시는 분이 나왔는데, 지금 6천만 원 정도 그 전세 보증금 사기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파일럿이 꾸민 분. 지금 6천만 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전세집 이렇게 구하기 너무너무 힘든 시세예요. 그래서 아무튼 예전에 요런 1,500만 원, 500만 원 이런 돈을 보증금으로 이제 슈퍼나 뭐 쌀가게 통해서 부모님들이 우리 없고 진짜 막 집 구하러 다니고 막 이랬을 때 200씩 뜯겨가면서 나갈 땐 이 돈 다 안 줘요. 예전에 이런 일이 막 관례였었어요. 돈 없고 주인이,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직장 잘 다니다가 잘렸대. 그렇게 되면은 보증금이 만약에 500이면은 200 띄고 300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나중에 제가 갚아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집 나갈 때 그냥 짐이랑 200만 원 까진 거, 요거 300만 원 갖고 나가요. 다음 집을 구해야 되니까. 이해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 엄마 아빠들을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겪으면서 말도 못하고 뭐 소송을 하겠어요? 그 당시? 이런 정보 같은 것도 없고 모르는데, 변호사는 또 얼마나 비쌌겠어요. 또 그 시절에 변호사를 어떻게 서민이 씁니까? 서민이든 뭐 중산층이든 이런 법에 뭐 가깝게 사는 사람이 소수예요, 드물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유튜브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변호사님들도 유튜브에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같이 법 정보를 주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보성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돈을 들이지 않아도 정보가 이제 그냥 무료로 막 굴러다니잖아요. 건국 이래로 정말 제일 돈 벌기 쉬운 그 시대가 됐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인 거예요. 정보가 굉장히 고급 정보도 비싼 돈을 지불했었어야지 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다 그냥 굴러다녀요. 정보가, 돈 되는 정보들이.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관심이 없을 뿐이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의 사기를 안 맞았던 것이 아니라, 이게 사기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주인 아저씨가 실직했어. 내가 뭐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 500을 드렸는데, 지 실직해가지고 아저씨가 300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200은 지금 못 드릴 것 같아서 아무리 수소문에서 빌려도 안 된대. 300만 겨우 구했어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일단 가시면 제가 나중에는 어떻게든 변제해드릴게요. 여기서 이 집에서 버텨서 아니면 받던, 근데 또 이사 가야 될 일이 생겨요. 이사를 뭐 먼 거리로 가야 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이사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법도 없었다니까요. 지금도 뭐 법에 대해서 법이 뭐 이상하네 뭐 어쩐네 막 이렇잖아요. 근데 뭐 어느 시절에는 법이 뭐 멀쩡하게 있었어요? 아니에요. 법은 항상 옛날에는 더 심했고요. 지금에서야 이제 점점 뭐가 생기고 자꾸 이렇게 지식화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집 얻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로 진짜 만화 시리즈 만들어가지고 책으로 나와야 돼요. 유튜브에서 솔직히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도움되는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주지, 부동산에 실제로 들어가가지고 뭐 용기 내서 부동산 들어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책에. 맨날 안심해도 된대요. 그냥 뭐 문제 없대요. 그러면서 그냥 집 보여주기 바빠요. 왜냐면은 집 보러 간 거니까 집 보여주시는 게 맞죠. 근데 저는 굉장히 겁이 많이 나요. 원래도 겁이 많고.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다 안전하대요.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건 안 한대요. 그러면 자기들 집은 어떻게 자기가 거래했겠니? 자기가 그렇게 위험한 거 하면은 자기도 사기 맞지. 그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보험 같은 것이라든지 개설 등록증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게끔 돼 있잖아요. 뒤에 이런 게 걸려 있고. 부동산 실장들 통해서 이렇게 집 보여주는 거, 그거를 제공을 하는 게 내가 봤을 때 부동산이에요. 그게 위주가. 가격과 그 니즈와 이사 시기와 그런 것들 다 맞춰가지고 집 보여주는, 나온 집, 자기한테 부동산에 나온 집. 주인이 의뢰한 그 집을 요 손님하고 주인하고
요렇게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부동산인 거예요. 부동산에서 모든 사기를 걸러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무슨 사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부동산 사장님들도 자기 억울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조 틀어놓고 계속 생각나실 때 계속 보세요. 가담되어 있는 부동산은 보조원이 뭔 보조원입니까? 그냥 사기꾼이지. 이 사람들이 이런 이름을 걸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 부동산인가 보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아 부동산인가 보다 이래요. 사기 쳐먹으려고 그냥 아무거나 가게 얻어가지고 상가 얻어서 간판해놓고 이러고 있다고 누가 알아요. 이게 이제 만약에 조사가 나오니까 구청 같은 데서 이제 자격을 사요.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 거를 인터넷에 올려서 모집을 해요. 월급을 줘요. 월급 한 200만 원 정도 주거든요. 이런 거 카페 잘 뒤져보면은 이런 거 많아요. 네임드로 간판에 걸어요. 왜냐면 진짜 부동산 일하는 부동산이 아닌 거에서 당하신 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로 부동산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좀 보고 계시거든요. 정상적으로 모든 서류를 뭐 검토할 수 있을 만큼 다 의무적으로 해줬는데 여기가 정말 막 악인인 것처럼, 여기가 부동산 사기꾼인 것처럼 그런 인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거래하는 해당 시점 있죠. 여러분들이 집 구하러 다니는 그 때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만났어요. 이 정상적인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끔 뭐 책임이라든지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잘 해주고 했을 때 전세 사기 맞을 수 있다니까요. 부동산이 사기에 연루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는 이런 정상적인 부동산보다도 이런 데서도 실수로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정상적인 부동산도. 근데 이제 지금 사기 맞은 전세 사기에 이렇게 가담 연루된 이제 부동산이라고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보조원 막 이러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진짜 사기꾼이라니까요. 이 네임을 걸고 사서, 자격증을 사서 외부인한테 사서 걸고, 내부에는 다른 애가 이제 지휘를 한다고요. 이 안에 자격증 가진 애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도 문제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중개사 분들, 사장님들, 부동산 사장님들, 영업하고 있는 이 사장님들은 억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같이 사기친 줄 안다니까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이제 보면 요렇게 자격증 사가지고 요 루트도 이상하잖아요. 지금 요거부터 지금 요런 게 밑작업이란 말이에요. 부동산 이거 만들 때부터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기치려고. 자격증 갖고 있는 애, 얘 영업하는 애 아니잖아요. 지금 영업하는 애 아니에요. 이런 애들. 공인중개사 저기 학원에서 공인중개사 어떻게 취득해서 이 자격증으로 영업하지 않고, 이 부동산 차리지 않고, 부동산 일 하지 않고 아예 놀고 있다가 집에서, 아니면 직장 다니시던지, 요거 돈 200만 원 준대요. 월급. 여러분들은 이거 유혹 있지 않겠어요? 이거 그리고 사기친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같이 그냥 저희가 일하는 데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던지, 아니면 본인은 그냥 본인 업무 보시면서 회사 다니시면서 우리한테 이제 요것만 이렇게 주시면 부동산을 알아야 또 전세 사기도 또 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뉴스에서 보면 자꾸 부동산에서 같이 연루돼가지고 사기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중개사분들이 피해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중개사분들 피해보는 거를 알아라 이 얘기보다도 이걸 정확하게 가릴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걸 피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들어보시면 다 이게 쌓이면은, 이 레이어가 쌓이면 진짜 쭉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들 층층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뭐 요것만 알고, 아니면 요것만 알고 부분 알면은 요 사기를 그렇게까지 많이 잘 피해갈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정부패에 있는 부동산 이런 애들이 지금 이제 가담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일반인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외관에서 똑같은데. 외관에서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관에서 볼 땐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당연히 여기 이렇게 부동호가 이제 는이잖아요, 지금. 여기 속하게 되어 있는 통로에 들어있기 때문에 억울하셔도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억울하는 거는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도 요거 이해는 될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여태까지 집 잘 얻었었잖아요. 100% 전세 사기 맞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거래가. 100%인 사람도 물론 있겠죠. 한 번 거래했는데 한 번 지금 터져서 다 못 받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정상 영업하는 데서도 그리고 사고가 나올 수가 있고, 실수로서도 책임 벗어날 수 있는 게 100%는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는 중개사 분들도. 그러니까 더 꼼꼼하게 깐깐하게 정부에서 영업하시는 이 부동산에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검토할 수 있게끔 그런 권한들을 많이 줘야지 이분들이 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법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들이 어떤 정보를 이분들이 맘대로 열어가지고 막 줄 수 있겠어요. 이분들도 허락한 범위 내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어디 카페에서 아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분 구해요. 월급 막 200만 원 드릴게요. 이거 빌려주세요. 그럼 영업은 제가 할게요. 정상적으로 해요. 저는 안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기 지금 200만 원. 2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만약에 회사원인데 요즘에 고물가잖아요. 이거 혹하지 않겠어요? 아니 혹할 수 있잖아요. 200만 원을 어디 가서 더 추가로 벌려고 해봐요. 기본소득이 만약에 월급이 회사원 월급 만약에 여러분 지금 200만 원 받아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인데 어디 여기 뭐 N카페 보니까 요거 자격증 있으신 분 빌려주시면 월급 200만 원 드릴게요. 정상적으로 운영할게요.
이상한 거 거래 안 합니다. 저도 그러면 위험해져요. 항상 하는 말 있죠. 요렇게 써놓으면 요거 탐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200, 200 하면 총 400만 원인데 400만 원 곱하기 12달로 12개월 하면 4,800만 원이에요. 그럼 연봉이 5천이 넘어가게 된다고요. 거의. 한 회사에서 연봉 5천만 원 받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불가능한 분들도 많아요. 월급 200만 원 받으면 연봉으로 2,400이란 말이에요. 연봉 2,400인 분이 연봉 5천을 어떻게 받아요? 한 회사에서. 못 받는다니까요. 어떤 자격증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는 있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해서 부동산이라는 것들이 이 네임들을 걸고 이 간판을 걸고 여기서 실질적인 사기꾼은 따로 있고 이 안에 얘가 이걸 빌려주니까 얘는 이 돈을 주고 아니면 이 사기꾼 애도 자격증 있는 애 있어요. 요거 자격증. 따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기도 열심히 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하나의 비즈니스로 지가 착각해가지고 명함 파서 진짜 비즈니스 회장이라고 해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지금 난리 치고 다 지금 남의 지금 재산 다 폭파시키고 난리 치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할 수 있다니까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죠. 부동산. 이 사기, 사고 이런 것들 나는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피하게 해줄 수는 없죠. 당연히. 이분들이 신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기, 사고를 100%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니까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너무 뭔가 아니래요. 뭔가 주먹구구식에 일하는 게.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물론 진짜 잘 설명해주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봤어요. 동네에서 진짜 막 성실 형판이 그렇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너무 막 열심히야. 막 이것저것 서류 같은 것도 다 떼봐주시고 해요. 이런저런 막 사례 같은 것도 막 알려주시고 딸이나 아드님처럼 막 이렇게 대해주면서 정말 막 동네에서 오래 하시면서 평판 좋은 사람 있어요. 보통 이렇게 그런 분들이 좀 많고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서 터가 오래되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 터를 어쨌든 좀 오래 하신 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10, 20년 막 이렇게 하시고 30년 하신 분들도 좀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또 이게 1인 기업 같은 거잖아요. 부동산이 사장님이 보통 한 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인 샵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1인 샵이다 보니까 자기만의 고지식, 자기만의 이제 룰. 근데 1인 샵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 맞다고 보면 근데 너무 틀에 갇혀 있으면은 저는 좀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1인 샵이다 보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뭔가 설명하는 것도 빈약한 것 같고 법조항 같은 걸 보여주시면서 얘기했으면 좀 정확하게 알겠는데 그냥 말로만 얘기를 해요. 설명이 주먹구구랑 빈약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구조를 보면 사기당하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부동산 뭐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물어보면 된다? 부동산 문 열고 들어가서 뭘 물어봐요. 뭐 시세를 파악하세요. 이분들한테 친해져서 정보를 얻으세요. 사기를 어떻게 안 맞을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는지. 근데 이분들이 정상 영업을 하던 비정상이던 이 부동산이 사기와 이게 100% 방패처럼 안전하게 되려고 하면 방법이 우리나라 없다니까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상 영업하시는데도 최대한 안전하게끔 사기가 안 날 수 있을 만큼의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는 것 뿐이지 여기서 사고 안 나게끔 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상 영업하는 부동산이냐 비정상 사기꾼이 운영하는 부동산이냐는 중요하지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근데 알아야 되잖아요. 사기꾼 부동산은 안 가는 게 어쨌든 좋지 않겠어요. 어쨌든 하나라도 그게 더 이점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방에서 온 친구들 많거든요. 집이 학교가 서울이야. 그러면 이 집 구할 때 대학생분들은 월세를 좀 많이 하긴 하시는데 전세도 돈이 좀 있어야지 좀 부모님들이 돈 내줘서 좀 해줍니다. 보통 월세 보증금 정도나 해주지 1,200, 전세 막 1.2억, 1억 5천 이런 것들 해주기 쉽지가 않아요. 대출도 학생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되긴 하지만 대학교도 서울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일자리도 또 서울로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문제가 커져요. 회사를 얻게 되면서 회사 3개월 정도 이상만 다니면 은행에서 뭐 달라 그래요? 재직증명서랑 소득증빙 자료. 3개월을 다녔으면 연말정산을 시즌이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세금 신고한 게 발생을 아직 안 했으면 급여명세서 이런 거 달라 그래서 요렇게 해서 대출 받아요. 이러면서 이제 회사 이제 취업하면서부터 여기서 이제 전셋집 난리 나기 시작하는 루트 시작점이 회사예요. 이거 되게 슬프죠? 이거 되게 슬프거든요. 저도 회사 20년 다녀본 사람으로서 엄마 아빠가 그 아까 집 구하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가 힘들게 길러가지고 20대에서부터 이제 학교 이제 힘들게 와가지고 진짜 진짜 빠르면은 뭐 진짜 한 23, 22살, 21살도 있을 수도 있죠. 열심히 진짜 취업 면접 잡코리 땡 사람 땡에서 막 구해가지고 그거 고르는 것도 진짜 머리 아픈데 이 회사 이사 가면 어떡하지? 저 회사는 또 일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갈 수 있는 중에서는 좀 돈 많이 주는데 가고 싶은데 또 그리고 또 경력 살릴 수 있고 또 유지하고 또 길게 쭉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업무에 대한 내용 같은 것도 잘 모르고 직군에 대해서도 잘 모르잖아요. 몇 년까지 벌어먹을 수 있을까? 장기화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또 회사를 또 잘 가야 되는데 이 회사 가면 내가 이제 또 미래가 괜찮을까?
그래도 진짜 어떻게든 오래 다닐 만한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좋고 오래 다닐 만한 곳, 돈 잘 나오고 복지 좋고 또 거리는 또 가깝고 직주근접. 머리 터지게 진짜 카페에서 막 다 찾아가지고 지인들이랑 막 대화해가지고 찾았는데 그 전셋집이 이제 이거야. 이런 판국이면은 이게 전세 사기 맞는 그런 판국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기가 판을 치고 전세값이 지금 막 3억이에요. 그 덱스씨 그 집도 2억 7천이라고 하더라고요. 2억 7천 이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2억 5천이라고 잡고 2억 5천을 여러분들 통장에 찍혀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2억 5천 이렇게 통장에 이렇게 2억 5천만 원 예금되어 있는 통장이 있었던 적 있어요? 저도 중간에 막 투자하고 뭐 주식 해보고 막 뭐 비트코인이다 뭐다 이렇게 될 때까지 예금 통장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가상의 돈 아니에요 지금 거의? 게임머니 같이? 근데 이런 큰 돈을 이거 지금 5천만 원 만약에 이 뒤에 이거 2억 빼고 5천만 원만 모으려고 그래도 이거 되게 커요. 5천만 원. 5천만 원 벌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학 나와서 회사 어렵게 면접 봐가지고 면접도 또 빠르면 한 달 정도? 그렇게 잡아서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소득도 하나도 없이. 지방에 사는 친구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 오면서 회사 취직하면서 여기서 전세를 구하면서 문제가 난다니까요. 그리고 힘들게 진짜 구하고 이 회사 들어가는 데만 해도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소득이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체감은 더 오래 걸려요. 한 달이 2달 같고 2달이 3달 같아요. 저도 다 해봤습니다. 저는 좀 한 2, 3주 안에면 들어가긴 했었어요. 근데 저도 고르다 보니까 소득 없는 상태로 2주, 3주 힘들어요. 불안증 오고 막 어디가 좋은 데인지도 모르겠고 결국에는 그냥 내가 마음 편한 대로 들어가는 게 장땡이라고 생각해서 막 들어가거든요. 회사라는 것도 힘들게 들어가서 이 대학도 이미 힘들게 들어갔는데 전세 사기를 맞아요. 전셋집 애가 이제 대학교 다니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는데 밥도 못 해주잖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닐 때도 좋은 집 해주고 싶어서 오피스텔 전세해줘요. 애들이 오피스텔 전세 산다고 하고 막 자랑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친구 땡땡이는 오피스텔 여기 학교 앞에 여기 사는데 되게 좋다? 엄마 이제 그러죠. 방 몇 개인데 엄마 아빠가. 한 개야. 한 개인데 풀옵션이라 가지고 그 세탁기 이거 드럼 세탁기랑 요 막 옷장이랑 책상이랑 그 다음에 이제 막 식탁 여기서 이렇게 나와. 그리고 냉장고도 있어 여기. 냉장고도 있고 여기 요렇게 딱 나오는 거. 그 아일랜드 식탁처럼 되는 거. 그거 나오고 화장대 겸 책상 겸 다 있다. 창문도 열리고 이게 학교에서 한 3에서 5분 거리야. 전세 엄마가 안 들어주겠습니까? 얘한테 월에 식비, 교재값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알바에서 벌어다주는 효심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돈 아껴주려고. 그렇게 착한 분들이 이렇게 회사를 열심히 얻어서 힘들게 얻어서 이제는 엄마 아빠 어느 정도 돈 회사 생활하면서 모아서 효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걸 맞는다고 하면 이분이 정상적으로 과연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까 엄마 아빠 세대 때 우리 애기 때부터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집어들 때 보면 법에서 전세 사기 안 맞게끔 보호해주는 게 일절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엄마 아빠는 지금 그래도 서울에 집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 있고요. 경기도에도 어느 정도 있고요. 정말 의리의리한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좋은 아파트도 아니지만 구축 아파트 오래된 거라든지 아니면 빌라 오래된 거라든지 뭐 빌라 뭐 괜찮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 그래도 한 채 정도 있으시면서 막 정말 한 뭐 3억짜리 4억짜리 이렇게 집 한 채라도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이 좀 많은데요. 뭐 땅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부모님이 그냥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부동산 같은 거 사놓기 싫어하시는 분들. 집이 그래도 뭐 하나 있단 말이에요. 쬐그만 거래도.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돈 그렇게 많이 안 날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정보도 없는 세상에서 몇십 년을 이렇게 이어오시고 지금도 집 잘 구하시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엄마 아빠 모시고 가라는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엄마 모시고 가야 돼. 엄마가 더 집은 잘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 옛날에 그 정보 없었다는 게 이런 행정 같은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깐나내기 때. 이런 행정적인 거, 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기를 막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중요한 게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걸 전부 다 확인하는 게 당연히 좋죠. 그래야 피할 수 있을 확률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다 띄워볼 수 있는 거 띄워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런 정보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옛날에는 정보가 없었으니까 정보적으로 사기칠 것들이 그때는 더 당연히 정보가 그 시절에 아예 없는 시대면 사기꾼도 지능이 낮은 범죄가 나와요. 교묘하게 못 간다니까요. 정보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체계가 없잖아요. 체계 없는 시대에서는 교묘하게 사기를 칠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사기꾼의 지능이 높아졌기 때문에 교묘해지고 정보가 굉장히 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체계가 있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거는 행정적인 게 아닐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엄마 아빠 시대에. 봤을 때 1순위가 지혜예요. 사기 피하려면. 옛날에 수소문으로 피했다고 했죠.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부동산 저거 멀쩡한 거야? 아니면은 뭐 누구네는 뭐뭐 때문에 당했대. 이런 소문 같은 것들로 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에 대한 정보를 봤었어요. 옛날에. 주인 막 성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걔네 뭐 아들내미 누구, 뭐 수철이, 뭐 영미, 막 이런 애들. 걔네 엄마 아빠 어디 다닌대, 이 뭐 은행 다닌대, 아니면 뭐 어디 뭐 남의 집 뭐 무슨 일해주러 다닌대. 이런 소문 같은 것들로 피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보 없었던 그 시절에도 어느 정도 먹혔었던 거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 지혜로 피하는 거. 이런 수소문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적인 거를 중요하지 않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 수소문, 요 지혜가 필요하고요. 검색 열람,
그리고 정보 같은 것들에 해야 한다고 나오는 것들 있죠. 다 분석해야 돼요. 그거 못하면, 왜냐면 부동산에서 이런 거 안 해준다 했잖아요. 제가 요런 게 부동산에서 사실 집 보여주고 그거 매칭시켜주고 요거가 저는 부동산에 그냥 거의 다라고 보거든요. 현실적인 부동산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사기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성심성의껏 해줘야 돼요, 부동산이. 그리고 여기에 의무가 있어요. 그 책임 의무를 당연히 다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런 거 다 해도 요 사기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기꾼을. 그럼 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요. 여기서 성실성의껏 뭐 책임 의무를 다 했어요, 법적으로. 하면 뭐예요? 사기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그러면 성실성의 책임 다하는 게 뭔 소용이냐고요. 이거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저는. 검색해서 내가 모든 정보를 다 분석해야 돼요. 얘가 해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부동산에서. 이거 몰라요, 분석하는 거. 여기는 부동산은 이거 정보 볼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법 쪽에 있다가 부동산 차려가지고 법망에 대해서 판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도 봤어요. 법무사분이 부동산 차린 것도 봤고요. 소용없다니까요. 자기가 사기꾼을 막아줄 수 없다니까요, 부동산이. 그리고 이건 그냥 1인샵 같은 개념이에요, 부동산은. 이 사람의 생각이 강해요. 그냥 뭐를 대표적으로 검증을 해주는 그런 체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검증의 안정성이 그렇게 높지가 못해요. 제가 봤을 때 부동산은요. 1인샵이잖아요. 물론 합동도 있어요. 표자 막 여러 명인 것도 있고 공동대표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법인 중개사무실도 있어요. 법인회사. 저는 법인회사 같은 거를 더 신뢰 안 하거든요. 무서워요. 법인회사가 중개사다. 나 이런 거 중개법인 이런 게 난 더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해주고 아는 사람 있어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엄마 아빠의 지. 1번이에요. 전세 사기 예방할 수 있는 키는 부모님이 갖고 있는, 뭐라 그랬어요? 수소문하는 거. 수소문하는 이거, 정보. 수소문이 뭐예요? 옛날에 네이버 없었다 했죠. 블로그 없었다 했죠. 정보 얻을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했죠. 수소문이 뭐예요? 정보예요. 옛날에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해서 수소문해서 정보를 구한 거예요. 왜?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우리 가족 안전하게 지키려고. 되게 눈물겹지 않나요? 엄마 아빠는 창피한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우리는 창피해서 부동산도 못 들어가요. 부동산에서 뭐라고 할까봐. 그리고 내가 질문 이상하게 할까봐. 뭐 할까봐 여기 부동산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 근데 나는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다 보거든요. 여기, 그리고 요런 시스템이,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더 낫고 여러분들이 못 낫다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접근하기 힘들게끔 벽을 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여기가 친근하지 않아요, 절대, 부동산이. 부동산은 영리성을 가진, 영리성이라는 말은요, 돈 벌기 위해서 가게를 차린 거예요. 슈퍼예요, 슈퍼. 슈퍼는 못 팔아요, 여러분. 과자, 음료수. 정말 생활에 필요한 거. 요런 거 팔죠. 두부. 반찬거리 할 수 있는 거. 콩나물, 간단한 것들. 그런 거, 작은 슈퍼. 요런 거 팔죠. 이 사람 뭐 하기 위해서 이거 차린 거예요, 슈퍼? 돈 벌기 위해서 차린 거예요. 슈퍼 아줌마 아저씨가 돈 벌기 위해서 차린 거예요. 회사 다니지 않고 슈퍼를 차려서 돈을 벌려고, 슈퍼 가게 아저씨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자기 영업을 차린 거예요, 슈퍼로. 그러면은 슈퍼에 출퇴근하면서 자기 돈 벌잖아요. 안 벌리면 접고 이제 또 다른 거 하는 거고. 어쨌든 소규모 점포 자영업을 하는 건데,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뭐 여기서 어떤 뭐 검증기관이나 뭐 진짜 사법기관처럼 바라보지 말고, 여기도 슈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되셨죠? 부동산에 왜 가가지고 물어보기 힘든지. 여러분들 슈퍼에 가가지고 사업하는 방법 물어보기 쉬워요? 쟤 뭐야? 쟤 생뚱맞게 뭐야? 자본주의 사회예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교환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맞는 가치의 거를 주고 바꾸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돈이라는 화폐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시간도 돈이죠. 시간도 돈이에요. 정보도 돈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정보나 시간이 돈으로 이제 교환이 되는 거죠. 우리 전세사기 피하기 위해서 지금 레이어를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레이어 정보들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 쓸데없는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슈퍼가 소규모 점포 그냥 아줌마 아저씨가 사장님인 거잖아요. 여기 가서 여러분들 회사 다니기 싫고 힘들다고 사업하는 거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보면 알려주실 수도 있겠죠. 그냥 너무 생뚱맞아서 정말 택시 타고 가다가 헤어진 얘기 막 하면서 울면서 막 도움 청하는 경우 있잖아요. 가끔 미쳐가지고. 슈퍼도 미쳐가지고 들어가서 가끔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아저씨는 이거 슈퍼 어떻게 차리셨어요? 예의만 좀 갖춰가지고. 진짜로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알려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들죠. 이상하게 볼 가능성이 높잖아요. 할 수는 있지만. 근데 부동산에 자꾸 전세 사기나 사고 나는 것들에 대해서 부동산에다가 뭔가 요구하는 거나 당연히 여기서 그래야 한다라고 보는 인식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슈퍼예요, 그냥. 개념이. 1인샵이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혼자 앉아 계시는 부동산 많잖아요, 사장님 혼자. 그리고 누구 한 명 이렇게 떨렁 있고. 이 사람은 계속 바뀌고, 옆에 있는 사람은. 슈퍼 개념인데 여기다가 부동산에 대해서 사기 맞는 거에 보장을 해달라고 아니면은 예방을 하겠다고 찾아가서 정보를 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뭘 안 받았어요?
이 자본주의에서 시간과 정보의 대가인 돈을 여러분이 지불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왜 줘요? 그걸? 안 주는 게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안 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저 사람들도 집 보여주러 나가야 되고 자기 거 블로그 써야 되고 하고 자기도 자기 거 투자 공부하고 뭐 옆에 부동산 친구한테도 놀러 가야 되고 아니면 집에 잠깐 들러서 밥이라도 하고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동산도. 근데 저 사람이 왜 여러분들한테 전세 사기 막을 수 있게끔 그렇게 철저하고 안전한 테두리를 알려주냐고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없어요. 안전한 테두리는 없단 말이에요. 법도 부동산도 진짜 뭐 물어볼 수 있는 뭐 기관? 정부기관? 이게 다 안 되잖아요 지금. 이도 안 되고 얘도 안 되잖아요. 다 안 되잖아요 지금. 결국에 살아남는 건 부모님의 지혜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행정기관에서 떼주는 서류도 잘못된 게 있어요. 막 옛날에 이름 신고 같은 거 할 때 잘못 신고되는 경우 있는 거 그런 거 유튜브에서 막 웃으면서 막 보는 영상들 있잖아요. 행정기관에서 서류 잘못되는 거 되게 많다니까요. 만약에 이런 거 다 개판 5분 전이라고 하면 이 부동산 가가지고 이 사람이 성실성의껏 책임중개를 한들 전세 사기를 맞을 거면 얘가 자기 책임 의무를 다 한들 이게 맞을 거면 이게 뭔 소용이 있냐니까요. 이게 나발이고 이거 법이고 나발탱이고 지금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영상을 제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앞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30대야. 엄마 아빠가 죽으라고 키워놨어요. 이런 거 맞아가면서 조금씩. 안 맞은 게 아니라니까요. 맞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지. 막 예전에 막 미싱 훔쳐가고 막 이랬다니까요. 우리 집도. 물론 주인이 훔친 건 아니지만 그런 소소한 사기꾼들 있죠. 엄마 아빠는 말이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바빴고 바쁘고. 우리가 지금 엄마 아빠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여기서 밥이나 축내지 않으면은 지금 양반 소리 들어요. 양반 소리 해줘요. 용돈이라도 조금씩 드리면서. 근데 이제 요런 거 개판 5분 전 이런 사회 속에서 전세 사기 피할 수가 없잖아요. 시스템이. 그냥 주인이 멀쩡하게 돈을 내주면 다행. 주인이 망가졌어. 아니면 사기꾼이야. 여기서 이제 당하는 거예요. 악의든 내가 일부러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아니든 주인이 막 주식 투자하고 비트코인 해가지고 돈 날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돈을 여러분이 얻은 만약에 전셋집이 있으면 이거 만기에 나가야 되는데 나간다고 말했어요. 근데 주인이 갑자기 서글프게 전화 와가지고 자기 뭐 투자했는데 잘못돼가지고 지금 돈 없대. 이게 사기꾼이에요? 뭐예요? 아니, 여러분이 이걸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주인이 비트코인 해가지고 돈을 못 돌려줬어요. 제가 비트코인 진짜 비트코인 잘못돼가지고 만기에 못 줬어. 그럼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법이 뭐를 못 지켜줘가지고 얘가 사기꾼도 아니고 얘가 전세금을 못 돌려준 거예요? 부동산에서 잘못해가지고 이 주인이 여러분한테 보증금을 못 돌려준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잘못돼가지고 주인이 돈을 못 돌려준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부모님의 지혜는 이걸 피할 수 있을까요? 이게 또 궁금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말하는 부모님 지혜는 이런 거예요. 부모님 지혜 수소문이라고 아까 했어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이 주인에 대해서 이 부모님 지혜로도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날리면. 이게 뭐 부모님이 지혜가 이런 거거든요? 그 주인에 대한 신상. 나는 웃긴 게 이 전세 거래 할 때 여러분들한테는 무슨 일 하냐고 되게 잘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라고? 뭐 어디 회사 다녀? 나이 좀 있으신 주인은. 근데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런 게 수소문이죠 지금. 옛날 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안심할 수 있는 주인이라고 보거든요. 요소가.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은행 예금에다가 눌러놓고 주인이 이게 나이 많으신 분이 이런 거 물어본다 했잖아요. 무슨 일 다녀? 회사 어디 다녀? 이런 거. 형제랑 그런 거 몇 명 있어. 막 이런 거 물어본다 했잖아요. 심하면 남친 여친까지 물어봐요. 맞죠? 그러면 예전에는 이 수소문이 진짜 강한 거 지금 여러분들도 좀 인지할 거예요. 지금 수소문이 강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치겠습니까? 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다 꼼꼼하게 물어보면 주인이 여러분들을 신상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의심한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자기 집에 이상한 애 들어올까봐. 이 집 가지고 뭐 해먹을까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주인이 자기가 이렇게 의심 많이 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안전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잖아요. 수소문하면서. 그러면 좀 사기에서 조금 멀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100%는 아니에요. 모든 일이 100%가 어딨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힘이 조금 부모님의 지혜가 지금 가장 강력한 전세 사기 피할 수 있는 키이긴 한데 요즘 고령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나이 먹은 주인분들이 이렇게 내 신상 파악은 다 열심히 해가지고 사기는 안 칠 걸 알겠어. 근데 고령화야. 근데 뭐? 고령화인데 뭐? 이런 주인 만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고령화면 이 나이 많은 주인분은 이제 60대가 넘어가고 막 70대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 다닐 때 모아놓은 돈 있죠? 퇴직금, 은퇴 자금. 그 돈을 가지고 예전에는 예금 해놓으면 이율을 많이 줬었어요. 그럼 통장에다가만 넣어놓으면 돈이 어느 정도 얼추 생활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노인 그 내외가 살기에 주인 노부부가 살기에
통장에 예금으로 회사 다닐 때 벌었던 그 돈을 예치를 시켜놓으면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세자금도 잘 돌려주고. 근데 고령화가 왜 이렇게 내 신상 파악 다 해가는 주인 만나가지고 나는 돈 받아서 나갈 줄 알았는데 왜 안 줘? 고령화면 어떻게 돼요? 100세까지 넘겨서 살죠. 잘못하면은. 예전엔 어땠어요? 80대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100세에도 살아계시는 분 많아요. 그러면 이율도 떨어졌는데 통장 이거 남아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투자해야죠. 불려야죠. 우리도 회사 다니면서 이런 거 하잖아요. 투자. 투잡도 하고 투자도 하고. 고령인데 투잡할 수 있어요? 고령인데 투잡해요? 주인 노부부가? 못해요. 뭐예요? 투자해요. 투자해서 뭐예요? 코인, 주식방 이런 데 지금 들어가서, 아니면 보이스피싱 이거 당해서 여러분들 보증금 까먹어요. 노부부 자기 재산도 까먹어요. 여러분들 전세금 줄 수 있겠어요? 못 줘요. 이것도 사기예요? 얘 부동산, 얘 법, 행정기관이 이런 것도 막아줘요? 고령화 사회에서의 주인 노부부가 비트코인 주식방 들어가서 여러분들 전세보증금이랑 자기 여태까지 번 돈 같이 투자해서 날린 거를 예방을 해주고 막아줍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은 오늘 걸로 이렇게 다 끝나지는 못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파트를 놓을 거예요. 저 공부 주제도 바뀔 거고요. 아무튼 지금은 이제 전세에 대해서, 전세 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부동산에 대한 그런 흐름,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에 대해서 좀 둘러보고 있고, 각종 뭐 잡담도 하면서, 막 부모님도 얘기하면서, 그냥 막 기차 여행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공부 파트가 될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 오늘은 좀 많이 찍었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얘기 나누고, 제가 또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계속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절대 사담 잡담 아니거든요, 사실상. 이게 이렇게 흘러온 그 개념을 알아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판때기를 알아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내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면 들어야 돼요. 저는 무료로 지금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따봉 그 표시 있죠?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가지고 필요하신 거 뭐 정보 찾아보시던, 아니면 밥 먹을 때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그냥 막 친구가 얘기한다, 친구랑 같이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